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적중 예상 문제 레벨 3 문제지 레벨 3죠.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소유권은 조금 양이 좀 되죠. 그래서 이번 영상 때 소유권의 일부, 그 다음에 다음 영상 때 소유권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 지상권까지 찍을 예정입니다. 자, 문제를 보죠. 1번 문제입니다.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요 작년도 시험 문제인데 참 생뚱맞았습니다. 자, 우리 민법상 주의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무, 선관 주의무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무죠.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무가 아니라면 뭘 찾으라는 얘기냐면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무예요. 자기재산, 누구를 말하는 거죠? 소유권자를 말하겠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실제로 우리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는요, 요거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무상임치계약에서 수취인가, 그 다음에 친권자는 제한능력자의 재산을 관리해 줄 때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되거든요. 따라서 그때 문제는 친권자나 무상임치계약의 수취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뭐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린관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를 거의 내는 편이죠. 거의 90% 이상이에요. 자, 1번은 수목뿌리죠. 자, 나뭇가지가 넘어온 경우에는 잘라달라고 응하고 응하지 않으면 잘라버릴 수가 있고요. 수목뿌리가 넘어온 경우에는 마음대로 바로바로 제거할 수 있으니까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2번 주의토유통행권입니다. 자, 주의토유통행권이란 건 뭐예요? 맹지입니다. 갇힌 땅이어서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을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주의토지통행권이고요. 따라서 다니면 그 비용은 지가 부담해야 되겠죠. 따라서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그 통로 개설이나 유지 비용을 주의토지통행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맹지여서 남의 땅을 다닐 수 있다는 말은 결국은 땅 주인이 못 다니게 막을 수가 없다는 의미니까 3번 통행지 소유자가 땅 주인이죠. 주의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맞아. 굉장히 뭐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주의토지통행권이란 건 뭐냐? 매형지여서 공로로 출입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을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주의토지통행권이다. 개념에 관한 지문인 거죠. 그 다음에 4번이죠. 자, 경계에 설치된 담. 자, 담이나 경계표는 어떻게 설치하냐면 설치 비용은 반씩 부담하고 측량 비용은 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하거든요. 따라서 반씩 부담해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시간이 흘러가지고 누가 설치한 담인지 알 수 없으면 공유인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되고요. 또 공유라면 다른 공유와 달리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겠죠. 왜요? 분할해봤자 뭔 의미가 있겠어요. 따라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O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경계선 부근의 건축이에요. 자, 경계선 부근에서 건축을 하려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0.5m 이상 거리를 둬야 되고요. 위반하면 이웃 거주자는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건물이 이미 완성이 됐거나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철거는 청구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을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건물이 완성이 됐거나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자, 1번도 개념이죠. 자, 주위 토지 통행권은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돼요? 맹제해야 돼요? 어떻게 판단하느냐?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상의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로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거든요. 따라서 1번 주위 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자, 도로폭 범위에 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현재 토지 용도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래 용도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2번 주위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미래에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읽어봐야 되겠죠. 통로 개설 비용은 주위 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해야 되고요. 4번은 못다니게 막을 수 없죠. 따라서 통행지 소유자는 그 철거물을 부담하게 되고요. 5번 주위 토지 통행권은 민법 규정입니다. 독립된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2번이네요. 자, 4번입니다.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이 취득시효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무조건 출제를 했어요. 100%. 근데 최근에는 자주 출제되는 분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조건 출제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이런 얘기죠. 자, 1번입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점유하고 있더라도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고요. 자,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위한 그 점유는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므로 1번 등기부 취득시 요건으로서 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5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 2번 자, 점유 취득시효를 하기 위해서 그 점유는 자주 점유여야 합니다. 물론 자주냐 타주냐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매매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지만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임대차라면 빌린 거죠.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인 거죠. 물론 그 매매가 무효든 임대차 계약이 무효든 유효든 그런 건 일단은 따지지 않는 거죠. 2번 점유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무효인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겸유 개시 원인이 임대차니까 무효든 유효든 이 사람의 점유는 타주 점유여야 하므로 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4번 시효취득자입니다. 자, 시효취득이 완성됐다는 이유로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하는 거냐면 20년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거고요. 따라서 포기하겠다. 나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도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20년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시효취득 당시 원인 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 그럼 이 사람은 등기가 무효니까 소유자가 아닌 거죠. 따라서 이 사람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는 거고요. 또 이 사람에게 포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원인 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에게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도 시효이익 포기 효력이 발생한다. X가 되고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자,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완성 후의 소유자나
완성 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완성 후 등기 전에 토지 소유자가 파산 선고를 받을 때에는 점유자는 파산 관계인을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죠. 상대로 취득 시효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 자, 취득 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을 갖는 건 아닙니다.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고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려야 돼요. 다만 우리 판례는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5번.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이 5개 지문들 다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이 3번 같은 지문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답은 3번입니다. 5번입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걸 찾네요. 1번. 취득시효가 완성됐어요. 자, 완성이 돼서 아직 소유권은 없죠.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등기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냐면요.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그 점유 기간 동안의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이 아닌 거거든요. 따라서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왜요? 이 사람이 만약에 등기한다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돼요?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가 되니까요. 자, 2번. 자, 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거죠. 따라서 시효 기간 중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이전된 경우 시효 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러면 요 만료할 당시 소유자는 양수인이겠죠. 따라서 그 양수인을 상대로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완성이 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 취득시 완성자는 어떻게 하느냐?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 소유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고의죠.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경우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점유 개시 시작점,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등기 명의인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4번, 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 기산점 시작점과 관련하여 점유 기간을 통틀어 등기 명의인이 동일해요. 그러면 임의로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임의 시점을 기산점을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5번입니다. 자, 3번과 5번을 좀 구별하셔야 되는데, 자, 어떤 문제냐면, 지금 완성이 된 후에 팔아먹으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불법행위로 이해합니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소유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고요. 채무 불이행을 아니므로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고요. 요 3번과 5번도 구별해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아주 지문으로 잘 나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1번 주체인데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시효 취득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2번 등기하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됩니까?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가 되니까 2번도 맞는 지문이죠. 3번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담장을 설치한 경우 시효 완성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권 행사로죠. 자, 일단 취득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취득시효 완성자에게는 아직 소유권이 없어요.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행사로서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담장의 절거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고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4번 취득시효 기간 완성 전에 소유명의가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변경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니까 이 사람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몇 년이 되면요? 20년이 되면요. 따라서 소유자가 바뀌었다 해서 취득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5번이 답입니다. 자, 왜냐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미등기든 기등기든 그런 건 따지지 않아요. 따라서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점유자가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도 까다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죠?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가 완성된 후 팔아먹으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채무 불이행이 아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이게 뭐 전부의 내용인 거죠. 7번입니다.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1번인데 일단 명의신탁이란 말이 나오면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그죠? 원칙은 무효입니다. 뭐 종중이다, 부부다, 또는 종교단체다 이런 말이 없다면 명의신탁은 무효인 거거든요. 자, 그럼 보자고요.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격려 전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이 됐어요. 그러면 물론 취득시효 완성자는 제3자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지만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의 권리를 대의행사해서 무효인 명의신탁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점유자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그 제3자의 소유권 행사를 저지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됩니다. 저지할 수 있어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를 대의해서 그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죠? 명의신탁은 원칙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2번은 기산점이죠. 자, 기산점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면, 등기 명인의 변동이 없다면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 취득시효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시효 기간 동안 소유자의 변경이 없어요. 그러면 임의로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취득시효를 완성을 주장하는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된 사실이 확정되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2번은 맞는 질문이고 좀 문구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3번 갑이 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있던 토지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마쳤다면 그러면 완성될 당시에도 그 사람이 소유자니까 갑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기 때문에 3번은 뭐가 되죠? X가 되죠. 자, 국유재산 중에서 취득시효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재산이 아닙니다.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취득시효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국유재산이 일반 이전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어요.
그 행정재산으로 됐다면 더 이상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점유자가 취득시효 기간 경과한 후 소유자와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하여 상대방에게 매수를 제의했어요. 자, 이렇게 단순히 매수를 제의한 것만으로는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보지는 않습니다. 은혜적인 거로 보거든요. 따라서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됩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맞죠? 예.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 요건이 아닌 거죠. 자, 일단 등기부 취득시 이야기한 점유는 자주점유고 평온하고 공존해야 하고요. 또 점유를 취득함에 있어서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는데 조심할 것은 점유 개시 시만 선이 무과실이면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등기할 때는 선이 무과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1번 X죠. 10년간 점유, 10년간 등기죠. 답은 1번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9번입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1번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이므로 부합되지 않아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라 지상권자의 거가 되기 때문에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맞는 지문이죠. 니은번 배추, 농작물은 절대로 부합하지 않죠. 따라서 누구 거죠? 경작적 거죠. 니은번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이에 반해서 침해 기간이 긴 수목은 부합이 돼요. 따라서 디귿번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의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속한다. 맞는 지문이죠. 리을번 자,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해 증축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합을 하고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하지 않거든요. 다시 말하면 원칙이 부합이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부합하지 않고 임차인 소유가 돼요. 따라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X죠. 부합하기 때문에 임대인 소유고요.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해서 3번이 답이 됩니다. 10번입니다.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1번 동산과 동산이죠. 어떻게 되죠?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기 때문에 주종의 구별이 있는 동산과 동산이라면 원칙에 따라서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으므로 1번은 맞는 지문이죠. 2번 건물과 토지는 전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가공이죠. 자, 가공은 원칙적으로 재료 소유자 거가 됩니다. 다만 가공을 통하여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많으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가공자 거가 되니까 가공물은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에 속한다. 맞는 지문이죠. 4번 부동산에 부합되어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했어요. 그러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물건은 모든 권리는 다 뭐죠? 소멸해야 돼요. 따라서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질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합됐다는 이유로 기존의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된다면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동산에 있던 모든 권리가 다 소멸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권이 있다면 질권도 소멸돼야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첨부에 손해를 받은 자 어떤 사람입니까? 소유권이 소멸된 사람이죠. 물론 이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11번입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죠. 29회 작년도 문제네요. 1번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X죠. 자,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따라서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경작 재배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X죠. 권한이 있든 없든 뭐 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 3번은 좀 취지를 달리하는데 저당권의 목적, 저당권은요. 부합물에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부합됐다면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어떻게 해요? 미치는 거고요. 이때 조심할 것은 그 증축된 부분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고요. 또 경매 과정에서 그 목적물로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따지지 않거든요. 당연히 저당권력이 미치는 거거든요. 따라서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래요. 그러면 저당권력이 당연히 증축 부분에도 그 효과를 미치므로 경매 절차에서 경락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경락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죠. 4번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이에요. 자, 권한이 있을까요? 자, 임차인은 토지에다가 남에게 나무를 심게 해줄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의 승낙을 얻어서 나무를 심은 경우에는 권한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토지에 부합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왜요? 토지에 부합되니까. 답은 4번이네요. 5번 매수인이 제3자의 도급 계약에 따른 매도인에게 소유권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작년도 시험 문제인데 도급에 관한 얘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잘못 출제된 것으로 보이고요. 옳은 것은 뭐죠? 4번이 됩니다. 자, 12번입니다.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네요. 1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5죠. 왜요?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죠. 2번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물론 맞는 지문이고요. 3번은 이런 것도 참 어려워하시는데 자 보세요.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대요.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사적 자치 원칙이고 계약 자유 원칙이라 하더라도 어떤 권리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다면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은 그 자체가 뭐예요? 무효인 것이고 따라서 공유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과반수 지분권자로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 정당한가요? 자, 우리가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한다 임대하는 행위는 이용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거든요. 따라서 이 사람의 점유는 적법한 거죠. 따라서 다른 소수 지분권자의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맞는 지문이죠. 5번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라 나와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몇 퍼센트가 소수인 거예요? 과반수가 미달된 경우죠. 자, 과반수 미달된 소수 지분권자는 독자적으로 어떻게 사용 수익할지는 뭐 할 수 없어요? 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작은 지분 범위 내에서만 나 혼자 쓰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도 없고요. 내가 이 땅을 다 쓰겠다라고 뭐 할 수도 없어요? 결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결정을 하려면 지분에 뭐가 필요한 거죠? 과반수가 필요한 거거든요. 따라서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주 점유하고 있어요. 물론 지분 범위 내에서 배타주 점유하든 아니면 초과해서 배타주 점유하든 아니면 조금만 점유하든 다 뭐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13번입니다. 갑을 병은 A 토지를 각각 5분의 3, A가 갑이 몇이죠? 5분의 3이네요. 5분의 1, 5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건데 여기서 특징은 갑의 지분이 5분의 3, 과반수를 넘고 있다는 점이죠. 1번, 갑은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A 토지의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다. 5점. 왜요? 관리, 이용, 계량 행위는 취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니까. 2번, 을은 A 토지의 제3자 명의로 격려된 원인 무효의 근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예요. 왜냐하면 제3자 명의의 원인 무효 등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3번,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 지분이 다르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다면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갑을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지분에 따라 A 토지를 분할해야 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이것도 최근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등기 나와 있는 지분과 실제 지분이 다르다면 뭐에 따라서 분할해야 돼요? 실제 지분에 따라서 분할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이것도 기억 안 해두시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4번, 병의 지분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자, 그러면 이 근저당권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해서만 설정됩니다. 다만 목적물 토지에 대해서는 전부가 싹 설정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고요. 따라서 공유물의 분할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A 토지가 지분에 따라 분할된 때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근저당권은 병에게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갑을 병 사이의 관리 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을이 A 토지의 특정 부분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지분을 양수한 정도 그 특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원칙이니까 맞겠죠? 답은 4번이 됩니다. 14번입니다. 갑은 5분의 3, 을은 5분의 2 지분으로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점 틀린 것이고 특징은 갑의 지분이 5분의 3 과반수를 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1번, 갑이 을과의 협의 없이 X 토지 병에게 임대했어요. 정당합니다. 왜요? 갑의 지분이 과반수를 넘었으니까. 을은 병에게 X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점이죠. 2번,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토지 병에게 임대했어요. 정당합니다. 따라서 병은 을의 지분에 상환한 차임 상당액을 을에게는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없다. 맞는 지문인 거죠. 왜요? 정당하니까요. 2번, 을이 갑과 협의 없이 X토지 병에게 임대했어요. 부당하죠. 왜요? 을의 지분은 몇 분의 밖에 안 됩니까? 5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따라서 갑은 병에게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다시 말하면 그 공유물을 임대할지 아니면 어떻게 사용할지는 공유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을은 과반수 미달한 사람이죠. 갑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갑의 X토지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도했어요.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매도한다 처분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이 등기가 전부가 무효냐에 대해서는 처분한 사람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몇 번이죠? 4번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